소프트웨어 콘텐츠가 세상을 바꾼다.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우리 생활 혹은 우리 산업, 사회 전반적으로 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소프트 패러다임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테이블, 거실 테이블 위에 상당한 기기들이 많죠. 리모컨들입니다. 뭐 스마트폰은 뭐 익히 다 갖고 계신 거고요. 온갖 간판들이 절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자주 먹는 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서점에 가서 우리 책을 구하고 하는 부분, 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한여러서 뭐 로봇 청소기라든가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하나의 기기로서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어떤 단말 장치로서들, 사물로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변할 건가 앞으로는 아주 자연으로 돌아간 느낌이 있죠. 그렇지만 정보 서비스나 이런 이용 환경은 동일합니다. 거실 창문 뒤에는 투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볼 수 있고, 신문을 보는 부분은 전자페이퍼를 통해서, 이 페이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앞으로의 우리의 그 일상생활 중에 정보와 필수품인 스마트폰은 어떻게 바뀔 건가. 여기 있는 그림은 저희들 일명하여 핑거폰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아닌 손가락으로서 이렇게 해서 몸의 본 컨덕티비티를 이용해서 귀에다 손을 꽂고 입에 대고 여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신체를 통해서 데이터 통신하는 그런 기능들, 아마도 냄새를 할 수 있는 향기폰이라든가 미각을 또 돋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람의 오감을 정보 전달해 줄 수 있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단말 기기가 나올 거죠. 뭐 이 부분은 광고 간판은 우리 영화 속에서 많이 봤던 뭐 정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콘텍스트 어웨어니스 형태죠. 그런 형태를 통해서 자신만의 커스터마이즈되어 있는 광고를 보인다든가 개인에 특화되어 있는 정보 서비스를 해주는 것. 다시 말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정보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측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런 머그잔 좀 멍청하죠, 그죠? 그냥 물만 따라서 마시는. 앞으로는 아마도 이런 형태의 우리의 가사생활, 일상생활이 바뀔 것이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다음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하는 나 일상생활의 패턴을 알고 있는 거죠, 시스템은. 알아서 내가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알람이 나를 깨우고 그 다음에 내에 맞는 특정한 샤워 온도를 맞춰놓고 평소에 내가 즐겨 마시는 커피의 온도와 취향, 냄새, 향들을 미리 준비해놓고 나 일상생활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 그 다음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보이는 도서관이나 서점, 요즘 서점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나와 있는 우리 이북 같은 형태들이 우리의 생활을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 궁극적으로 현재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들이 앞으로는 소프트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프트 라이프 스타일 중에 우리가 서점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의 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진열대에 이제 책 서가에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사러 오신 분이나 시간을 소비할 분들이 와서 책 앞에서 한 권씩 꺼내서 책을 그냥 서로 훑어보고 있습니다. 책을 한번 보고 이 책이 참 마음에 드는구나 하면은 책을 가끔 정독을 하죠. 자, 이거는 하나의 단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같은 부분에서 보면 책이 진열되어 있고 그런 앱을 깔면은 선택하고 책장 넘기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이러한 콘텐츠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콘텐츠를 이용하는 수단이 이제 바뀐 거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식당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티앗이라는 그 홍차 찻집입니다. 이 찻집은 가면은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에 이런 메뉴판을 앱을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찻집에 들어온 손님들은 이걸 이용해서 주문을 합니다. 이 메뉴판에는 재미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 가격표 외에 화장실 키 주세요. 계산서 보내주세요. 물수건 주세요. 물찬 뭐 바꿔주세요. 이런 메뉴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굳이 왜 이걸 이야기를 할까? 그 이유는 이 티앗이라는 찻집의 종업원은 전부 청각장애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수단을 통해서 콘텐츠를 통해서 청각장애와 그렇지 않은 손님 간의 소통을 갖게 하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 라이프 스타일의 대표적인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하나의 자화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가깝게 들어가서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또 소프트웨어인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는 전 세계 시장이 그런대로도 조금은 매력도는 있습니다. 일단 조 단위를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기술적인 콘텐츠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엑스브레인, 내 바깥에 있는 무언가가 똑똑한 무언가가 나를 도와주고 나의 어떤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인텔리전트한 머신, 인텔리전트한 서비스, 인텔리전트 소프트웨어들이 이런 형태의 어떤 우리 앞으로의 산업을 끌고 갈 것이다. 물론 그러려면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기능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 콘텐츠들은 뭐 클라우드 환경이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이 어느 정도 중요성과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조금 애석해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어두운 면. 아마 소프트웨어 쪽의 불법 복제는 다행인 것이 한 작년, 재작년만 해도 거의 이게 40%가 넘었었습니다. 복제율이. 그래서 지금 당연히 작년 올 초 기준으로 한 30, 40 넘어갔죠. 아마 궁극적으로는 아마 20%까지 낮추려고 하는, 물론 일본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10%대 수준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제도적으로 해소돼야 될 거 아닌가. 인력에 대한 이슈가 또 하나의 어두운 면이죠. 이 부분은 뭐 굳이 제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뭐 잘 아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들이 과연 어떠한 현상들을 해소하고 또 그것이 역할이 어떻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나타날 건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큰 세 가지 축을 봤습니다. 첫 번째가 그린 ICT의 어떤 역할로서의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뭐 가상화 기술들, 클라우드, 그걸 통해서 전력 절감을 한다든가 리소스를 줄인다든가 그런 역할을 통해서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 시장으로서 소프트웨어 역할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사회 문제 해결, 뭐 재난지혜라든가 장점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의 또 하나의 단점도 이제 우리가 무시 못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어떤 세이프티나 시큐리티 쪽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과거 미국 지하철이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소프트웨어의 어떤 결함에 의해서 나타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뭐 항공 우주 산업에서도 그런 어떤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품질 문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릴라이빌리티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소프트웨어의 공학적인 측면과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소프트웨어의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는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인구 감소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 측면에서 보건, 복지, 이런 측면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하나의 어떤 소프트웨어의 역할론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발전 방향은 시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부분은 뭐 이미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시는 이 과거에 우리 소프트웨어가 디지털화가 되면서부터 융합 산업과의 접목을 해 타 산업과의 융합을 많이 하고 이제 전통 산업과의 융합, 소프트웨어 국방과 소프트웨어 자동차 소프트웨어하고 뭐 조선 산업, 이런 형태를 통해서 많은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중심을 축을 해서 각 산업을 일단 발전 융합을 시켜왔었죠. 앞으로의 소프트웨어의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말하는 초연결 사회, IoT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소프트웨어 역할들이 이제 아마도 앞으로의 어떤 소프트웨어 발전 방향의 한 축을 가질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제 이런 ICT의 생태계를 할 때는 CPDNS에서 이제 끝에 있는 S가 이제 소프트웨어, 시큐리티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일단 많이들 이야기를 해왔지만, 또 소프트웨어 그 자체로 볼 때 영역은 뭐 ICBM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느냐가 이슈가 되겠지만, ICBM이 그 우리 대륙간 미사일 이름이 아니고요. 그 IoT의 I와 클라우드의 C, 그 다음에 B가 이제 빅데이터죠. M은 모바일, 이런 식으로 ICBM이 이제 소프트웨어 하나의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일단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영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미난 어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아시죠? 그죠? 자기 집을, 방을 이제 빌려주는 서비스. 또 하나는 카쉐어링 부분. 차를 이렇게 서로 이제 나눠 타고 또 빌려 탈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소프트웨어랑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하부에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이제 내재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재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사용자들에 대한 공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새로운 어떤 서비스들이 아마 나타날 것이라 돼 있고 이런 공유는 결국 공개 오픈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의 R&D의 방향도 이런 측면에서는 아마 공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든가 거기에 덧붙여서 오픈 소스 하드웨어까지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영역을 좀 더 넓혀 나가는 그런 축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프트웨어를 한번 문화 측면에서 볼 때는 뭐 SNS의 어떤 발전과 그 영향에 따라서 한류 콘텐츠가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그런 부분들은 뭐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통계적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소셜림픽이라고 이러면 소셜 올림픽이다. 그래서 과거에 올림픽이 이제 주로 인쇄 매체를 통해서 해왔고, 그 다음에 라디오를 통해서 해왔고, TV를 통하고, 인터넷을 통하고, 일본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런던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한간에는 런던의 소셜 올림픽이라고 약칭을 했을 때 SNS 플레이어들을 검은동을 매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검은동에 매겼을 때 페이스북이 제일 많은 어떤 접속과 제일 많은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금메달을 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류를 잠시 살펴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2011년도 데이터인데 지금 2012년도는 22억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횟수를 냈죠. 붉은색이 짙을수록 많은 접속과 다운로드 횟수인데 이 분포도하고 밑에 분포도를 비교해 주면 비슷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도가 좌우로 바뀌었는데요. 비슷한 분포입니다. 전 세계 SNS 가입자의 분포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SNS 가입자의 분포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색깔이 찍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한류 콘텐츠 미디어의 아마 이런 글로벌 진출의 1등 공신은 아마 이런 SNS 서비스에 따른 사용자의 어떤 참여가 아닌가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중심 사회의 역할은 실질적인 사회 역할보다는 산업의 어떤 지원과 산업의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조금씩 이제 영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저희가 보는 내년도의 어떤 전체 방향성으로 볼 때는 스마트 소사이어티, 그 다음에 이거 인더스트리얼 4.0 독일에서 시작했지만 최근에 국내에서는 이것을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일단 정부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버먼트 3.0을 해서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일상생활에 있는 문화 쪽, 그 다음에 복지, 산업, 그 다음에 사회 전체 국가 측면에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하나의 축으로서 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미래를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건가?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어떤 데이터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UN 미래 보고서 그랜드 챌린지 보고서 좀 오래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영국의 BBC 방송에서 나오는 이런 미래 전망 기관으로부터 한번 그런 키워드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UN 미래 보고서에서 볼 때는 웰빙 라이프 쪽은 어떤 에너지 환경 보안, 노화 건강 이런 키워드, 그랜드 챌린지 쪽은 스마트 라이프, 그다음 이런 로봇에 관련 로보틱 인텔리전트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UN 미래 보고서 환경 기후 예측, 사회 문제 해결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영상 분석을 통해서 어떤 환경 문제, 재난지혜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UN 미래 보고서에서 실세계 이거는 이제 가상세계와 실세계의 어떤 접목 지점을 보는 부분은 이런 어떤 형태, 이건 가트너에서 예측했던 그런 부분하고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까 엑소브레인과 같은 그런 영역으로 볼 때 인간의 기억 메커니즘을 좀 모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유사한 형태를 만든다든가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에서 휴먼 브레인 인터페이스 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현재 다음 저희 방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은 사회 변화라든가 기술 변화, 경제 변화, 환경 변화, 문화 변화에 좀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좀 보아서 몇 가지 키워드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몇 가지 기술들을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도 이런 어떤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이런 축을 통해서 일단 소프트 콘텐츠가 보는 기술, 경제적인 측면, 어떤 산업적인 생태적인 측면, 그 다음에 문화적인 측면, 어떤 시큐리티, 소사이티 측면에서 나타난 이런 축에서 그 트렌드와 앞으로 근 시일 내에 일어날 수 있는 10년,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술적인 키워드들을 한번 봤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을 저희들이 쭉 도출을 한 이후에 저희가 내년에 저희가 쳐다보는 부분을 6개 분야의 20대 기술로 한번 도출을 해봤습니다. 영역은 보안, 시큐리티, 컨텐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상적으로 여기 시스템 소프트웨어, 융합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 지능형 이 부분이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다루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4대 영역으로 카테고라이즈를 한다면 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시큐리티라든가 콘텐츠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역에서 전체 한 20개의 어떤 소분야라고 할까요?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잡아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각지능, 인공지능 기술, IoT, 이런 그런 부분들의 영역들을 일단 잡았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이런 5대 분야 10대 핵심 기술 영역이 지금 나와 CPDNS로 이제 카테고라이즈 되어 있는 생태계 측면에서 볼 때, 저희 트리 쪽에서는 각 아까 지금 6개 분야에 대해서 20개의 어떤 핵심 기술을 통해서 이제 영역을 잡았고, 이 부분은 아마도 좀 중장기적인 지속적으로 이제 끌고 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R&D 사업으로 아마 하게 되면 아마 저희 산업체와 같이 엮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잠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체는 3D 영상으로 끝났지만 실제로 이 3D 프린팅에 대한 저작 도구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오소링 툴이죠. 편집 도구. 3D 프린팅을 하는데 필요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초등학생들도 쉽게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작 도구 개발을 저희는 다음 이제 아이템으로 갖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콘텐츠 창작 유통 플랫폼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콘텐츠 영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프트 플랫폼, 시스템 플랫폼 쪽 영역에서는 지능형 소프트웨어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모사하는 엑스브레인, IBM이 이제 가지고 있는 왓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고성능 컴퓨팅에 똑똑한, 그거와 저희와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똑똑한 형태의 서비스 콘텐츠 개발해서 국내에서 하고 있는 모 방송사에는 장화 퀴즈가 있습니다. 장화 퀴즈, 고등학생들. 그 장학 퀴즈에 그 고등학생들과 한번 자웅을 겨뤄볼까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은 이제 저희가 정보 서비스에서 데이터 환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들을 차년도부터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디바이스와 있던 요 밑에 쪽은 저희가 이제 이런 센싱, IoT를 겨냥해서 이런 형태의 몇 가지 이제 단말 기술들을 고려하고 있고, 마지막 사이버 시큐리티 쪽에 대한 영역을 통해서 아마 조금은 전체의 어떤 이런 스택들이 특정 기술과 산업이 아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목적 지향적인 형태로서 미래 기술도 쳐다보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 개발에 대한 아이템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